사람들에게 들은 말, 마음 깊이 찌르는 생각 하나, 잠깐 스친 표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날은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 밤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정약용도 그런 밤을 오래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명예와 자리를 잃던 그 시절, 그는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을 조용히 꺼내보는 순간입니다. 억지 위로나 과한 희망을 건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잠시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몸의 병이든, 관계의 단절이든, 일의 실패든, 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든 그 어떤 형태로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이전까지의 나와 조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잃은 건지,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마음은 자신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도 마음만은 나를 버리지 말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강제로 고개를 돌려 너는 이제 무엇을 붙잡겠는가라고 묻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은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인생의 후반부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상처 속에서 마음의 깊이를 배우며 상실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다시 태어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이름이 사라지고 그를 감싸던 자리들이 무너졌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오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생각부터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조용히 적었습니다. 잃은 것은 외물이고 남아있는 것은 본심이다. 외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재산, 안정된 자리, 이름, 관계.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운명의 물결이 조금만 달라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 즉 마음의 중심은 한 번 잃지 않는 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외물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본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작은 숨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작은 불씨가 인생 전체를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했던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호흡을 되찾는 일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선택이 이어지고 그 선택들은 다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진정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유를 당장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서둘러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다시 시작의 첫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마음은 스스로를 빚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은 조용히 스스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내가 무엇에 의지해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는지, 어떤 두려움이 내 삶을 흔들어 왔는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아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음은 조용히 그것들을 꺼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큰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오고 큰 변화는 고요 속에서 자란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소란스러운 위로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삶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에서 나오고 후회에서 나오고 무너짐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유배가 끝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인생 후반전의 힘은 젊은 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겪어온 실패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버거운 순간들, 넘어졌던 일들, 잘못된 선택들,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모두가 다시 시작의 재료가 됩니다. 역경은 우리의 손에 새로운 삶을 빚을 흙을 쥐어줍니다. 그 흙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역경 속에서도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유배지에서 그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고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켰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마음속에 단 하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문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희망 하나가 무너진 인생 전체를 다시 세웁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희망은 마음의 불씨와 같아서 한번 살아나기만 하면 삶 전체를 밝힌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천천히 나를 다시 빚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실패 후에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다시 시작하면 다시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마음속 깊이 맺힌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일부터 했습니다.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분노는 분노대로, 상실은 상실대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마음 한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치유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오래된 상처 하나. 하지만 정약용은 인생을 통틀어 말했습니다. 문제보다 마음이 먼저이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며 삶 전체가 다시 흔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로 서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립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삶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삶은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흔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방향으로 모양을 바꾼다. 마음이 위로 흐르면 삶은 위로 향하고 마음이 아래로 기울면 삶도 가라앉습니다. 역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절망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작게라도 희망인지. 마음이 희망 쪽을 단 한 번만 향해도 삶의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숨결입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 하고 속삭이는 마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유배지에서의 정약용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배웠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나는 무엇을 잃은 것이 이렇게 아픈 걸까? 나는 왜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까? 사람들은 흔히 슬픔이나 상처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마음 안에서 찾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 버려질까 하는 불안, 혹은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외로움까지. 그는 이런 마음의 그림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내 마음의 깊이를 만든다. 사람은 고통을 지나며 마음이 깊어지고 그 깊이가 삶의 전체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지나며 겪는 두려움도 비슷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관계가 무너질까 두렵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두려움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욱 거세지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찾아듭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지나가는 동안 그는 묵묵히 하루의 리듬을 쌓았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짧은 글을 쓰고 고요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매일 조금씩 자란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쓴다면, 한 걸음이라도 걸었다면,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역경 속에서 작은 루틴의 힘을 믿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갑자기 새로운 일을 벌이고 단번에 인생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중 단 몇 시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글을 쓰는 일, 생각을 정리하는 일, 아주 작은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는 앵커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큰 계획을 세우는 대신 작은 일 하나를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마음을 정리하는 일, 짧은 메모를 남기는 일, 10분만 산책하는 일,
혹은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 한 가지를 내려놓는 연습. 이렇게 작은 루틴을 이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가 나를 다시 일으킨다. 우리는 흔히 잃어버린 것의 무게가 너무 커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은 남아있는 작은 능력, 작은 희망, 작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배울 힘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버티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역경이 깊을수록 남아있는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해지고 그 작은 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들의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들을 나열하면 삶이 더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진 것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의 불씨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이 연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힘, 내가 끝내버리지 못한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작은 희망 하나. 이것들을 바라보면 역경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경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짜 힘을 끌어내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남긴 기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분석하되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 나이에도 흔들릴까? 이런 자기 비난은 마음을 더 작게 만들고 다시 시작할 힘마저 빼앗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나를 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를 돕는다.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은 다시 일어설 공간을 찾습니다. 역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실패가 이어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 믿음은 화려한 다짐이 아니라 조용한 결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어두운 방 안에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삶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음 하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에도 스스로를 붙잡았던 그 의지 하나,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버티고 있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가 끝날 무렵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잃은 것을 통해 얻었고 버려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였다. 역경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 안에 또 다른 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은 때로 잔인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다시 서겠는가?
이 질문은 잔인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정확한 질문입니다. 외물은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달라지고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다시 서는 사람은 어떤 변화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약용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시 시작하는 힘은 더 깊어진다. 젊을 때의 시작은 열정에서 나오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하는 힘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로 시작하는 인생은 느리지만 오래가고 작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경을 넘어온 사람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 뒤에 일어선 사람의 걸음은 젊은 날의 어떤 성공보다 더 단단합니다. 마음은 고통을 지나면 비로소 성숙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자신의 하루를 작게, 조용하게, 꾸준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마음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변화는 늘 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하나, 나를 탓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태도 하나, 이것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은 결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그 느린 변화가 오히려 더 깊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조금 달라졌구나. 나는 예전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되찾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의지, 스스로를 버리지 않은 조용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은 당신이 무너졌던 나날들을 통과하게 했던 힘이며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약속입니다. 인생은 여러 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상실도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불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남은 날들이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